자, 특별법 두 번째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건물을 세를 얻은 거죠. 그죠? 건물 임대차입니다. 건물 임대차. 여기 주인 있고 임대인, 점포 임대인, 점포 임차인. 점포 얻은 거예요. 그죠? 예. 건물을요. 무슨 용도로 쓰려고요? 영리 목적으로 세를 얻은 거예요. 주택은 무슨 목적으로? 주거. 그죠? 그럼 이게 주거인지 영리인지 그 목적은 공부상으로 판정을 해요. 실제 용도로? 맞아요. 이것도 실제 용도로 판정해요. 실제 용도로. 그래서 점포를 임차한 겁니다. 점포 임차인. 장사하려고. 호프집을 낸다, 고깃집을 낸다. 그죠? 예, 커피 전문점을 낸다. 우리나라의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1년에 제일 많이 망한 숫자는 어느 업종일 것 같습니까? 커피 전문점입니다. 커피집. 커피집이 제일 많이 망했다는 거죠. 예, 치킨집보다 더 망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예, 많이 생기죠? 바로 그리고 많이 정리도 되고. 자, 이것도 똑같아요. 그럼 이 점포를 임차한 사람한테 뭘 보장하려고 이 법을 만든 걸까요? 기간 보장. 첫째 뭐 보장? 기간 보장하자. 기간. 이 법 만들기 전에는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 주인이 계약 기간을 마음대로 조정을 했어요. 그죠? 주인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 임차인이 누구 눈치를요? 주인 눈치를 엄청나게 봤어요. 그걸 막은 거예요. 계약 기간 보장을 한 거예요. 그죠? 최단 기간이 몇 년? 1년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권을 줬어요.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죠? 갱신해서 연장해서 쓰는 거예요. 몇 년까지요? 5년까지요. 5년 동안 갱신해가지고 점포를 운영할 수 있어요. 이게 뭐 보장하는 거예요? 기간 보장이죠. 기간 보장. 5년 동안 점포 영업권을 보장한다. 두 번째는 이것도 대항력 필요합니다. 그죠? 대항력 보장하는 거. 대항력 보장. 이때 주택은 아까 주민등록을 마치면 됐죠? 여기는 주민등록 대신에 뭐 하면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돼요. 사업자 등록. 요걸 맞추면 돼요.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생겨요. 그럼 점포 주인이 바뀌어도요. 새 주인 들어오죠? 새 주인 들어와도 쫓겨나요? 영업할 수 있어요? 그대로 영업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대항력이에요. 대항력을 보장해 준다.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뭐 보장해 줘야죠? 보증금이죠. 뭐 보장? 보증금 보장해야 됩니다. 보증금. 전 재산이 보증금입니다. 그죠? 거기에 아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우선 변제권이 있었어요. 그죠? 우선 변제권하고 또 하나는 최우선 변제권. 둘로 나눠지죠? 우선 변제권은 뭐를 갖춰야 돼요? 이 점포 임차인이? 이 할머니가요. 할머니가 지금 치킨집 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뭘 갖춰야 돼요? 대항하고 뭐 하고요? 확정일자. 대항 요건하고 뭐를?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보증금을 빼갈 수 있어요. 누구보다 빼가요? 누구보다? 예, 아직도 헷갈립니다. 그죠? 후순위자보다, 이 사람보다 후순위자, 후순위 은행보다 빼가는 거예요. 누구보다? 후순위자보다 먼저 뭐 빼가는 거예요? 보증금 빼가는 거예요. 보증금 빼간다. 보증금을 빼가는 거예요. 보증금을. 누구보다요? 후순위자보다 먼저. 그러려면 뭘 갖춰야 돼요? 그럼 대항요건이라는 거는 뭘 갖추는 거예요? 대항요건은? 사업자 등록하고 인도를 마치는 거. 요거죠. 요걸 말하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은 뭐만 갖추면 돼요? 뭐만 갖추면?
대항 요건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뭐는 필요 없어요? 확정일자는 필요 없죠?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 요게 틀려요. 이거. 여기는 확정일자 있어야 되는데 확정일자가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커야 돼요? 소액이어야 돼요? 소액. 두 가지면 돼요. 대항 요건하고 소액 보증금이면 돼요. 그럼 누구보다 보증금 먼저 차지해요? 선순위자보다죠. 그죠? 선순위자보다 보증금 전액이에요? 일정액이요? 일정액만, 일부분이죠. 일부분만을 빼가는 거예요. 누구보다요? 똑같아요. 메커니즘이. 주임법하고 원리가 같죠? 그 주임법을 잘 잡으면 이것도 쉬워져요. 대신 헷갈리면 다 헷갈리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보증금을 보장해 줍니다. 보증금을. 두 가지 장치로. 하나는 무슨 변제권? 두 번째는 마지막에는 이 상가에는 권리금이 있습니다. 권리금을 보장해 줍니다. 권리금을. 이게 신설됐어요. 이게 신설 조항이에요. 작년에 신설한 조항입니다. 뭐 빼가라는 거예요? 권리금이요. 권리금. 상가는 권리금이 존재하죠. 이걸 보장해 주는 장치를 법적으로 만들었어요. 신설 조항으로. 그래서 주임법하고 달린 게 이거죠.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갱신요구권 이게 있죠. 이거하고 뭐가 있어요? 권리금 이게 있어요. 이게. 나머지는요. 메커니즘이 비슷해요. 그래서 갱신요구권은 어디에만 있어요? 상가에만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권리금도 어디에만? 상가에만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먼저 입법 목적. 이 법은 맨 위에 법 목적 보세요. 1조, 법 1조.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뭐를 규정해요? 특례 규정에. 민법에 대한 특례 규정의 밑줄이요. 특별법.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죠? 경제 생활의 안정 밑줄이요. 그게 뭐예요? 점포 영업권. 점포 뭘 보장해요? 영업권. 점포 영업권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로요? 기간.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이걸 보호하려고 만든 법. 네 가지요. 네 가지. 자, 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 돼 있죠? 상가 건물 동그라미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뜻?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초과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그 보증금액의 별표. 이거를 환산보증금이라고 그래요.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 액수의 제한이 있어요. 액수 제한. 월세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보증금 1억이에요. 그럼 보증금은 그대로 둡니다. 뭐를 환산해야 돼요? 월세. 월세를 이거를 바꿔야 돼요. 환산보증금으로. 환산보증금으로 환산 바꾸려면 150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150만 원에다 곱하기 100만 하시면 돼요. 100만 곱해주세요. 100만. 100 곱하죠? 예. 거기다 보증금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대로 더하면 돼요. 그대로. 그럼 얼마 되어요? 1억 5천에 1억 5천. 1억 5천에다가 요거 원래 있던 보증금 1억이죠? 합산하면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그래도 월세 있는 게 환산이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2억 5천으로. 그럼 이 상가임대차는 환산보증금의 액수가 제한이 있어요. 이게 지역별로 틀려. 지역별로. 서울은 얼마로? 4억이에요. 서울은. 서울시는 얼마 이하요? 4억 이하일 때. 4억 이하일 때 이 법이 적용이 돼요. 얼마 이하일 때?
4억 이하일 때 이 상인법이 쓰인다는 거죠. 그럼 큰 상가는요? 큰 고깃집이나 이런 것들은 4억 넘죠? 4억 초과하는 건 적용이 안 된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4억. 지역별로 달라요. 광역시 다르고 지방 다르고 이거 다 달라요.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계속 이게 매년 바뀌어요. 요 금액은. 그래서 현재는 얼마 기준이에요? 4억 기준이에요. 4억을 넘으면 적용이 안 되고 얼마일 때? 4억 이하일 때만, 4억 이하일 때만 상인법이 적용이 됩니다. 주택은요? 주택은 보증금 액수 제한 따져 안 따져? 주택은요? 주택은 보증금 액수를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10억이어도 주임법은 쓰이는 거예요. 그죠? 보증금 액수 따질 때는 언제 따져 그건? 최우선 변제 따질 때나 금액 따지는 거예요. 그죠? 뭐 따질 때요? 최우선 변제를 받냐 못 받냐 이거 따질 때만 액수 크냐 작으냐 따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액수 따져 안 따져? 안 따지는 거예요. 주택에서는. 상가는 근데 무조건 뭘 따져요? 보증금 액수 따져. 액수 얼마 이하? 4억 이하냐 아니냐 이거 따져요. 4억 이하일 때.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사망 보세요. 사망. 2조의 사망. 찾으셨어요? 일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항 단서가 뭡니까? 액수 제한이죠. 액수를 초과하는 임대차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뭐예요? 상인법 적용 안 한다죠. 상인법 적용한다, 적용 안 한다? 안 하죠. 일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럼 얼마를 초과하는 거? 쓰세요 거기다. 일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밑에다 4억 초과. 4억을 초과하는 임대차. 중요해요. 왜요? 합격한 분들 이거 몰라. 4억을 뭐 하는 거?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불구하고 그럼 원래는 잘 보세요. 4억을 뭐 하는 거? 이하일 때만 적용이 되죠. 4억을 뭐 하는 거? 초과했을 때는 상인법 적용돼야 안 돼요. 이거 초과하면 상인법 쓰여 안 쓰여? 안 쓰이죠. 그런데 쓰이는 게 있어. 쓰이는 게. 특례요. 특례. 신설조항이에요. 신설조항. 원래는 상인법은 얼마를 넘으면 안 돼요? 4억 이하일 때 4억 밑에여야만 상인법이 적용이 되죠. 그런데 초과해도 적용이 되는 게 있어. 초과해도.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조 1항의 계약 갱신요구권. 갱신요구 몇 년이요? 5년간. 5년 동안 갱신요구하죠? 이게 얼마여도 되는 거예요? 보증금이 10억이어도 돼요. 보증금이 얼마여도 10억인 상가 점포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요구하는 거? 갱신요구. 쓰세요 거기다. 10억 임차인. 10억 임차인도 무슨 요구할 수 있어요? 갱신요구가 돼요. 전에는 안 됐어 이게. 전에는 왜 안 됐어요? 얼마를 초과하니까? 4억을 초과하니까 이거 적용 안 됐어요. 무슨 요구하는 게? 갱신 요구를 보장을 안 했어 이거. 그래 나왔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리쌍 아시죠? 리쌍. 가수 리쌍이 점포를 새로 줬어요. 임차인한테. 근데 거기 보증금이 6억이 넘어요. 그럼 상인법 쓰여 안 쓰여? 안 쓰이죠? 안 쓰이는 세입자입니다. 이 세입자가. 뭐 얼마니까 보증금이요? 6억이니까 상인법하고 상관 있어 없어요? 적용 안 돼요. 4억이 넘어버리니까. 그죠? 그리고 이분이요. 이 고깃집을 했거든요. 고깃집을. 시설 투자를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여기다가. 장사 잘 돼요. 왜? 시설 투자했으니까. 단골 많이 왔죠? 왔는데 계약을 3년 했어. 3년. 그럼 이 법이 이게 지금 말하는 2조 사망 있죠? 이게 작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작년 이전에 터진 거예요. 이 사건이. 작년 이전에 이 사건이 터졌어요. 이 세입자가 고깃집을 하면서 계약을 얼마 했어요? 3년 계약해서 고깃집 했죠? 시설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장사 엄청 잘 돼.
보증금이 얼마고요? 6억이에요. 그럼 갱신 요구를 3년 채우고 나서 갱신 요구를 또 해요, 못 해요?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얼마를 넘으니까 갱신 요구를 보장을 안 해줬어요. 그럼 이 세입자가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나가라는 거죠. 그죠? 3년 됐으니까 나가라는 거지. 그래, 리쌍이 소송 거는 거예요. 뭐 하시라고요? 나가라. 왜? 계약 3년 했잖아. 누가 피눈물 나는 거야 지금? 임차인이 피눈물 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잘 되는 가게인데 지금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 둘이 소송이 붙었잖아, 이렇게요. 저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는 보증금이 얼마를 넘으면 4억을 넘으면 갱신 요구가 안 됐었어, 이게 안 됐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졌어요. 그럼 나가줘야죠? 그러니까 여론이 들끓었어요. 여론 재판이 된 거예요, 여론 재판이. 그죠? 너 가수해가지고 돈도 벌고 이렇게 악랄하게 세입자 쫓아내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돈 버는 게 맞냐 이거죠. 도의적으로. 법적으로는 뭐예요? 법적으로는? 예, 내보내도 돼요, 내보내도. 근데 도의적으로 이게 맞냐 이래서 여론이 들끓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타협을 했죠. 그냥 연장해줬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4억을 넘으면 갱신 요구 보장이 안 됐죠? 이게 보장이 안 됐어요. 안 됐다가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얼마가 넘어도 4억이 넘은 것도 뭐가 돼요? 갱신 요구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망이. 갱신 요구 보장되죠? 그 다음 밑에 줄 사망 본문 및 10조의 2. 10조의 2가 뭐냐면 차임 증액 청구한도예요. 차임 무슨 한도? 증액. 월세 증액이죠. 증액 한도가 몇 프로예요? 9%예요. 9%. 몇 프로까지 올려요? 9%까지. 그럼 전에는 여기 보세요. 이 점포 리쌍 주인이 점포 주인이죠. 리쌍이 주인이죠. 보증금 얼마였어요? 6억이었어 보증금이. 그럼 상임법 적용돼야 안 돼요? 이 법 만들기 전에는? 안 되죠. 그러면 4억 이하면 보증금이 4억 이하면 재계약할 때 몇 프로까지 올려요? 9%까지밖에 못 올렸어요. 4억을 초과하는 거는요. 지 마음대로 올려, 마음대로. 2배 올려도 돼, 2배. 계약기간 몇 년이고요? 잘 보세요. 지금 사망 지금 하고 계시죠? 사망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에,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법을 뭐 하기 전에요? 개정하기 전에. 그 전에 얘기해 볼게요. 그 전에 얘기. 뭐가 안 돼요, 지금? 갱신 요구도 안 돼요, 이게. 5년 안 돼도 나가야 돼. 그 다음 뭐도 안 됐어요, 지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너 할래? 나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월세를? 예. 지금 월세 400인데 800이네, 800. 2배 내리는 거지. 그 말은요? 나가라는 거지. 그럼 월세의 증액에 한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도 제한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4억을 넘어버리면. 몇 배 올려도 되고 그래서? 3배 올려도 돼요, 3배. 10배 올려도 되고. 그 말은 나가라는 거죠. 너 무조건 나가라 이거예요. 가게는 누가 일으켰는데 일으킨 거는? 이분이 임차인이 고깃집에 가지고 단골 엄청 모아놓은 거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네, 뺏기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억울한 거죠. 법 개정 전엔 이랬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9%로 제한한 거예요, 이거를. 얼마가 넘어도? 4억 초과하는 것도 이거 9%까지만 올려라. 9% 제한으로 묶은 거예요.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죠? 전에는요, 테두리를 벗어났어, 이게. 지 멋대로였어, 주인 멋대로. 그 다음에 전에는 대항력도 없었어. 이런 세입자는, 보세요. 보증금이 얼마예요, 지금? 4억이에요, 6억이에요? 6억. 그죠? 주인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인 바뀌면? 대항력이 없어요. 이 법 개정하기 전에는. 거꾸로 그러면 이 큰 보증금 많이 주고 들어간 세입자가 누구 눈치를 봐요? 세주인 눈치를 심하게 보죠? 망하고 흥하고가 세주인에 달렸어요. 그러다 보니 대항력도 보장해줘요. 뭐도 보장해줘요? 전에는 대항력이 없었어요, 이거. 그래, 지금은 뭐까지 인정해줘요? 대항력도 인정을 해요, 인정해줘요. 뭐에 상관없어요, 이게 다?
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사막 밑에다 쓰세요. 사막 밑에다 쓰셔야 돼요. 별표하고요. 제가 지금이니까 이거 설명드려요. 본 강의 들어가면 이거 설명을 드릴 기회가 전혀 없어요. 왜? 다른 거 할 거 많거든요. 이거 제가 손도 못 대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갱신요구 기간 보장. 얼마를 초과하는 거예요? 거기다 써도 돼요. 4억 초과하는 점포에도, 4억 초과하는 점포에도 보장되는 권리요. 보장되는 권리. 4억을 뭐 하는 거? 초과하는 점포에도 뭐 하는 권리요? 보장되는 권리. 갱신요구권. 그죠? 그 다음에 증액 제한 9%. 몇 프로 제한이요? 9% 증액 제한. 그 다음에 대항력 보장. 이게 다 이제 인정이 됩니다. 이제. 실무 나가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질문 무조건 받아. 무조건. 자, 그 다음에 3조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3조 보겠습니다. 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동그라미요. 인도하고 뭘 맞추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죠? 이걸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뭐하고 뭘 갖춰야 돼요? 인도하고 동그라미요. 사업자 등록을 뭐하면? 신청하면 별표 신청하면. 2항 임차 건물의 양수인이 누구요? 세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거로 본다. 임대인 지위 승계가 무슨 뜻? 보증금 반환을 승계한다. 보증금 반환 의무. 별 3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한다. 그 다음 5조 보증금 회수 보세요. 보증금 회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동그라미요. 대항요건하고 어디요? 확정일자에 동그라미. 대항요건 동그라미. 확정일자 동그라미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뭐일 때? 공매시. 경매나 공매시에 동그라미. 임차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환가대금이 무슨 대금? 경매대금. 경매대금에서 누구보다 먼저 받아요? 후순위 권리자보다죠.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빼가죠? 그럼 이건 무슨 변제권?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이다. 쓰세요. 우선 변제권. 다음 기간 구조. 기간 보장입니다. 기간 보장.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몇 년 미만일 때요?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보아요? 1년으로 보아요. 별표. 1년으로 볼 때는 두 군데죠? 언제요?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또 1년 미만일 때 1년으로 봅니다. 기간을 3년으로 하면, 기간을 3년으로 정한 때는, 조문 잘 보세요. 조문 1년으로 본다고 그랬죠? 언제요? 그걸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했을 때, 1년 미만으로요. 그때만 몇 년으로 봐요? 1년으로 봐요. 그럼 몇 년으로 했어요, 지금? 3년으로 했죠? 해당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법은 법률 요건을 꿰차야 돼요, 법률 요건을. 이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 이게 움직이면? 엉뚱한 게 되는 거, 엉뚱한 거. 엉뚱한 거다 막 집어넣는 거,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요건. 이걸 꿰는 거야, 이거를. 결국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 법률 요건 외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깨져요. 이게 안 흔들려, 이게. (2년) 계약하면 몇 년 돼요? 2년이에요, 2년. 1년 주장해요, 못 해요?
1년 주장 못해요. 그죠?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건 언제예요? 언제? 기간을 정하지 안 했을 때나 1년 미만일 때만 그래. 1년 미만일 때. 이 제한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다음 10조 갱신요구. 이건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5년까지죠? 5년까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갱신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쓰세요 옆에다. 보증금 액수 제한 없음. 보증금에 뭐 제한 없음? 액수 제한 없음. 거기다 쓰세요. 리쌍 사건, 리쌍 사건. 그 하나가요. 난리는 이 법을 바꾼 거예요. 법을요. 그 사건 하나가. 그죠? 엄청난 일을 벌린 거예요. 그 사건이요. 그 세입자가. 세입자는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소송에서. 졌죠? 왜요? 법에 없었어요. 그때는. 얼마 넘으니까요? 6억이죠? 이겼어요? 졌어요? 갱신 요구 못해요. 졌어요. 졌는데 법이 바뀌었어. 그분이 희생을 한 거죠. 갱신 요구입니다. 볼까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만료되기 얼마 전에요?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죠. 동그라미요. 6개월에서 얼마 전? 계약 갱신 요구할 경우. 갱신 요구하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요? 못해요? 거절 못하죠? 거절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쓰세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누가 거절해요? 누가요? 무슨 요구를 거절해요? 무슨 요구를? 갱신 요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요구를? 갱신 요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뭐 해달라는 거를? 갱신해달라는 요구죠. 갱신해달라는 요구를 뭐 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예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갱신 요구는 누가 합니다? 임차인이 합니다. 갱신해 주세요. 왜? 내 치킨집 잘 돼요. 잘 돼. 연장해달라 이거죠? 연장해 주세요. 몇 년까지요? 5년까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죠? 그거를 주인이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그죠?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그게 8개요. 몇 개가? 8개가.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 8개를요. 딱 이 8개만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첫째, 몇 기 연체요? 3기요. 3기에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르도록 차임을 뭐한 사실?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밑줄이요. 현재요? 과거요? 현재, 과거 포함해요.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랬죠? 그럼 지금 석 달 밀려도 연체한 거 맞죠? 예전에 밀렸다. 예전에 석 달을. 밀렸다가 지금은 다 갚았다. 그럼 연체한 사실 있어 없어? 있어요. 되는 거예요. 3기죠? 3기. 그 다음 네 번째부터 네 번째 4호. 동의 없이 뭐 했어요? 동의 없이? 전부나 일부를 전대했죠? 옆에다 쓰 이걸 무단전대라고 그래요. 무단전대. 4번이요. 4번. 4호. 무슨 전대? 무단전대. 그 다음 5호.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다음에 또는 뭘로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어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 동그라미요. 무슨 과실? 중대한 과실로. 내 가게요? 남의 가게를? 남의 가게를 부셔버렸죠. 문짝을. 고의는 뭐예요? 고의는? 일부러. 경미한 과실이야? 중대한 과실로? 그거 잘못한 거죠. 남의 가게를. 그죠? 예. 그 다음에 7호 보세요. 7호. 임대인이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나 뭐 할 때요? 재건축입니다. 재건축하기 위해서 거기 별표. 뭐 하려고 그래요? 재건축하려고. 제가 잘 가는 미용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미용실 사장님이 세입자인데, 점포 세입자인데, 선생님 다음 주에 오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저 촬영하려면 머리 멋 좀 내야 되는데 오지 마세요. 왜요?
주인이 재건축한대요. 주인이 여기 뭐 한다고? 재건축한다고 미용실 비워달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주인이 세입자를 내쳤어요. 무슨 목적으로요? 재건축을 핑계 삼아가지고 여기 잘 되는 고깃집을 내쳤어요. 이러다 보니 세입자는 주인이 무슨 소리만 나오면 가슴이 쪼그라들어요. 제자만 나오면 쪼그라들어요. 왜요? 재건축인 줄 알고. 제자만 나오면 확 쪼그라들어. 그죠? 종전에는 그래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 써보세요. 계약 기간 중에도 뭐를 했어요? 계약 기간 중에도. 거기다 써보세요. 계약 끝난 거예요? 기간 중에요? 기간 중에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재건축할 거야 그랬어요. 나 뭐 할 거야? 재건축할 거예요. 재건축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입자는 나가야 돼요. 이유가 없었어. 뭐 한다고 그러니까? 재건축한다고 그러면 그냥 빼야 되는 거야.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 주인은 이걸 악용을 했어요. 뭐 가지고요? 재건축을 한다는 걸 악용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기간 중에도 뭐 하면 돼요? 재건축한다 그러면 고깃집 망하게 하는 거 그냥. 그리고 자기가 인수하는 거죠. 되죠?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세입자가 그냥 고깃집을 날려버리고 뺏기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뭐 때문에? 이걸 그래 막았어요. 어떻게 막았어요? 야, 이러면 주인이 이걸 가지고 너무 악용을 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재건축을 가지고 내보내려면, 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재건축 얘기를 적어도 계약 체결할 때요. 언제요? 계약 체결 당시에. 체결 당시에 재건축 얘기를 이걸 고지해야 된다. 이걸 고지해라. 뭐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언제 했어요? 기간 중에도 재건축으로 내칠 수 있었어. 근데 이제는 기간 중에요? 계약 체결 당시요? 체결 당시에 재건축을 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칠 수 있어. 그럼 세입자 지위가 두터워졌죠? 이게 바뀌었어요. 이제 이 얘기해야 돼, 이 얘기. 요게 바뀐 거예요, 작년에. 요게 바뀐 거 이게요. 이거는 예전에 종전이죠? 이건 종전이고 지금은요? 현재요. 이건 현재. 현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언제 재건축 얘기해야 돼, 재건축 얘기를? 계약 체결할 때 재건축할 거라고 알려줘야 돼요. 내가 3년 뒤에 헐구 재건축할 겁니다. 이거 고지를 미리 했어야 돼요. 그럼 이 사항을 어떻게 해야 돼, 이 사항을? 중개업자가 계약서에 넣어줘야 돼, 이걸. 어디다가요? 계약서에 이걸 넣어줘야 되는 거, 이거를. 안 넣어주면 안 돼, 이거. 이게 바로 가호예요, 가목. 임대차 계약 뭐 할 당시에? 체결 당시에 별세계, 체결 당시에. 공사 시기, 소유기간 등을 포함한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를 때. 그죠? 그 고지를 언제 해야 돼요? 체결 당시에. 기간 중에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음 2항, 밑으로 내려서 2항.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몇 년? 5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5년. 다음 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5년 동안 갱신돼요, 안 돼요? 갱신되는 임대차 밑줄이요. 몇 년간 계속 갱신돼요? 5년까지. 쓰세요. 몇 년까지요? 5년까지 재계약이 되죠, 재계약. 재계약 되죠? 그때 전 임대차와 무슨 조건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이 돼요.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몇 프로에서? 9%에서만 증감할 수 있어요. 9% 몇 표. 쓰세요, 거기다. 증액 한도. 월세 증액 한도가 몇 프로예요? 9%야, 9%. 이거 이상 올려, 못 올려? 못 올려요, 상가는. 그죠? 그래, 거기다 쓰세요. 상가는 쓰시라고요. 상가는 재계약 시요, 재계약 시. 5년까지는, 몇 년까지요? 5년까지는 월세 증액에, 월세 증액 한도가 있다, 없다? 월세 증액 한도가 있다. 9%까지. 몇 프로까지요? 9%까지. 몇 년까지는? 5년까지는 재계약을 하더라도 9%까지밖에 못 올려요. 9%. 그럼 써보세요. 주택은 재계약 시에
주택은 뭐 할 때요? 재계약 시. 월세 제한이 없다. 월세 제한이 없어요. 2배 올려도 돼. 2배 올려도. 그래 전세난이 터진 거예요. 왜요? 마구 올리잖아 주인이. 그죠? 마구 올려 마구. 1억이었는데 전세가 2억이야 갑자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상가는 어떻게 해? 상가는? 몇 프로까지요? 9%까지 묶었어요. 그래서 민노당에서는 이거 묶자는 거죠. 주택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전세 제한을? 두자는 거예요. 왜? 상가처럼. 이걸 내버려 두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 주인이? 마구 올려 마구. 근데 상가는 제한이 있어요. 몇 프로예요? 9%예요. 재계약할 때 9%예요. 다음 10조의 4 보세요. 10조의 4. 권리금 회수기에 뭐 나오죠? 권리금. 이거 신설조항이에요. 쓰세요. 무슨 조항? 신설조항. 2014년 5월 13일 신설조항이에요. 별표화돼 그래서. 전에 없었던 거예요. 2015년. 자, 거기 위에 10조의 3 보세요. 10조의 3의 2항 보세요. 2항.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누가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한테요? 기존의 임차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써보세요. 이렇게요. 여기가 임대인. 여기가 점포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여기 치킨집 합니다. 내가 치킨집. 임차인이. 이거를 넘기는 거죠. 넘깁니다. 누구한테 넘겨요? 신규 임차인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전대하는 거예요?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 이거는. 가게를 넘기는 거예요. 그냥 넘겨요? 권리금 받고요? 이때 주고받는 게 권리금이에요.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은 권리금 교부. 따라서 권리금 교부는 누구랑 해요? 둘 사이에 하는 거예요. 둘 사이. 여기 주인은 상관 있어 없어? 주인은 전에 해당 사항 없는 거예요. 권리금하고. 임차인하고 누구하고? 신규 임차인하고. 이 시설이죠. 시설물. 시설물만 있어요? 단골도 있어? 단골하고 브랜드 알려졌죠? 이걸 돈 주고 넘기는 게 권리금이에요. 시설물은 유형시설이죠. 유형시설. 단골이나 브랜드 파워는 무형시설이죠. 유형시설하고 무형시설을 권리금 받고 파는 게 권리금이에요. 그럼 누가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임차인은 빠지죠? 빠지고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신규 임차인이. 이때 여기 월세가요. 치킨집 월세가 150이에요. 150. 권리금이요. 1억을 받고 팔아. 1억을 받고 팔기로 계약을 했어요. 이거 하려면 임차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에 내놓죠? 내놔가지고 세입자, 이분 신규 임차인 찾아와야 돼요. 누가 수배하는 거? 누가? 임차인이 수배하는 겁니다. 그죠? 임차인이 수배합니다. 둘이 합의 봤어요. 권리금 얼마 받기로? 1억 받기. 1억 받고 넘기기로. 그죠? 예.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는 거예요? 나 쟤 싫어. 얘 싫어. 왜 싫어요? 얼굴이 험악해서. 얼굴이 뭐하다고? 험악해서 싫다. 다음날 갔더니 뭐라는 거예요? 다음날 갔더니 돈이 없게 생겨서 싫다. 그죠? 예, 마누라 보니까 복이 없게 생겼다. 별의별 핑계를 다는 거지. 그 말은 뭐예요? 들어오게요? 못 들어오게? 여기 못 들어오게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까지요? 월세를 올린다는 거예요. 300으로. 월세를 얼마로요? 300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기존의 임차인하고 재계약할 때는 몇 프로예요? 기존 임차인하고 재계약하려고 그래요. 그 월세를 몇 프로까지 증액할 수 있어요? 아까 했어. 아까. 몇 프로? 9%예요. 기존 임차인이죠? 아니죠. 새 임차인이죠. 새 임차인이에요 지금. 이분이랑 하는 거죠? 그럼 증액을 해요 못해 이걸? 내 점포잖아. 9%?
이분이랑 하는 거예요? 세임차인하고? 세임차인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올려 못 올려? 올리지. 이 사람이 아니라 세임차인이잖아. 얼마로요? 3배로 올린다는 거예요. 3배로 450으로. 그럼 이분이요. 들어오려고 했다가 어떻게 돼요? 뭐 여기 어떻게 들어가? 월세가 450이래. 옆 가게는 150인데 여기는 450이래. 평수 똑같은데. 그 말은 권리금 계약을 누가 지금 회방하는 거예요? 이분이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자 역할을 하는 거죠. 몇 배로 올린다는 거는 2배, 3배 올린다는 거는. 그러면 이 권리금 계약을 도와주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걸. 그럼 계약이 이루어졌다가 이것 때문에 깨지죠? 깨질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임차인이. 이분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거 3배 올리면 안 들어오죠? 그럼 깨지는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거예요? 그럴 때는 임차인이요. 여기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뭘 청구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이거 돈 달라고요. 얘한테 받을 돈 네가 달라. 원래는 얘가 권리금을 누구한테 받아요? C한테 뭘 받는 거예요? 권리금을 받는 거죠? 권리금 수수는 얘한테 하는 건데 이걸 누가 회방하면? 임대인이 뭐 하면? 방해를 하면 뭐를 요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 거예요. 이걸 보장한 거예요. 이거를. 자, 보아요. 그게 10조의 4예요. 10조의 4 보겠습니다. 1항. 10조의 4 1항. 찾으셨어요? 네. 10조의 3, 10조의 4 이렇게 나가죠? 10조의 4.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별표. 거기 별표입니다. 끝나기 몇 개월 전까지요?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뭐 해서는 안 돼요?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바로 1, 2, 3, 4가 다 뭐예요? 방해사유야, 방해사유. 그게 뭐예요?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1, 2, 3, 4 밑에 1, 2, 3, 4가. 오케이요? 3번 보세요. 밑에 3호. 3호 찾으셨어요? 이거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 지금. 그냥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굉장히 어려워요. 3호. 임차인이 주선한 누구하고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등의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뭐를 요구해요? 거기다 쓰세요. 월세를 확 올릴 때. 월세를 뭐 할 때? 확 올려버리는 거. 이게 방해예요, 방해. 방해예요, 아니에요, 이게? 방해라는 거, 이게 지금. 1호는 그럼 뭐예요, 1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누구한테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뭘 요구해요? 권리금을 요구해요. 누가 요구해요? 주인이. 그게 방해예요, 방해. 원래 권리금은 누구랑 받는 거예요? 임차인하고 누구하고? 둘이 받는 거죠. 얘가 받으면 안 되죠. 얘가 달라고 하는 게 바로 방해예요, 방해. 바로 1, 2, 3, 4가 다 뭐예요? 다? 방해예요, 방해. 4호 보세요, 4호. 그 밖에. 정언당한 사유 없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별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거를 뭐 하고 있어요? 거절해요, 별표. 뭐가 없이요? 이유 없이. 아까 했잖아요. 왜 계약 안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나 쟤 싫어. 왜 싫어? 그랬더니 그냥 싫어. 뭐라고요? 그냥 싫어. 거기다 썼어요. 뭐라고요? 그냥 싫어, 그냥. 전에는 이게 많았어요. 됐나요? 네.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사유, 제1항 사유가 뭐였어요? 위에가? 정당한 사유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거 있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걸로 본다는 거 이제.
뒤집었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 이제? 있는 거라는 거예요.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무슨 능력이 없어요? 차임을 지급할 뭐가 없어요? 자력이 없어요. 자력이. 그 말은 뭐예요? 돈이 없다는 거지. 돈이 없다. 그럼 거절해요? 못해요? 여기서? 거절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방해가 아니야. 방해가. 누가 돈이 없으면? 얘가 돈이 없어 보인다 이거죠. 그죠? 그럼 얘가 거절해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 네 번째 나와 있죠? 그 다음 사망 보세요. 사망.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했어요. 그죠? 권리금 계약을 뭐 했을 때?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뭐를 해줘야 돼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 있죠? 뭐 했을 때만? 방해. 그죠? 그 방해가 위에 있는 몇 가지예요? 그거 외우셔야 돼. 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 네 가지가.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권리금 계약을 뭐 하는 거? 방해하는 게 몇 가지? 네 가지만 방해해요. 네 가지만. 네 가지만 방해에 해당돼요. 법이 정한 거 이게. 그죠? 그래서 사항 보세요. 제 사망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계약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내야 됩니다. 3년. 이게 작년 정답이었어. 올해 정답이요. 그럼 이제 안 나와. 이제 안 나와 이거는 사항은. 왜요? 올해 나왔으니까. 이 거꾸로 수험생은 이제 이거 외우고 있어요. 이거 몇 년? 3년. 예, 맨날 뒤치다거리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나와 이거. 앞으로 3년 동안 안 나와. 그럼 어떤 거 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셔야 돼요. 다른 거. 오케이요?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는 몇 년 내에요? 이거 보지 마라. 이거 보지 마라. 왜? 이게 나올 일이 없어 이거. 모의고사는 계속 나와 이제. 이거 내고 있어. 왜요? 나왔다고. 예, 이게 잘 보셔야 돼. 잘 보세요. 그래서 전략적인 게 필요해요. 전략적인 게. 이게 적중률은 아무나 내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요. 아무나 적중률 내는 거 아니에요. 저 이거 맞췄어요. 그래요. 모의고사에도 9월 달에 미리 냈어. 요거 가로넣기로 해 미리요. 그 다음 실명법이요. 예, 저는 올해는요. 이건 저는 손도 안 돼. 이건 손도 안 냅니다. 왜요? 안 나와요. 앞으로 3년 동안은 나올 일이 없어요. 아까 권리금 계약을 뭐 하는 거? 방해하는 거 몇 가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까지가 상가임대차고요. 마지막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죠? 예. 이거는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요. 실명법 동그라미 해볼까요? 실 동그라미 명법. 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왜 만드는 거예요? 쓰세요. 이렇게요. 뭐 하지 말라고요? 명의신탁을 하지 말라. 그래서 만드는 법이 실명법이에요. 금융실명제하고 부동산실명제를 동시에 시행을 했죠. 왜요? 지하경제를 오픈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지하경제로 이렇게 밑에 깔아앉아 있는 거를 들어 올린 거죠. 제도권 안으로. 자금도요. 돈 있는 사람들이 누구 명의로 해놨어요? 돈을. 남의 명의로 돈 갖다 놨죠? 그게 많았어요. 그거를 금융실명제 하면서 오픈한 거고, 부동산도 내 명의로 안 해놓고 누구 명의로? 남의 명의로. 그래서 전두환 씨 보세요. 전두환 씨. 재산이 30만 원이에요. 그죠? 예, 골프 치러 오면 직원 50명이 오는데, 직원 50명하고 오는데 돈은 30만 원이라잖아요. 왜요? 다 차명이죠. 그죠? 이게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뭐 하지 말라고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지. 탈세 때문에, 그죠? 탈세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탈세 때문에. 그 다음 재산 추징하는 거. 이거 피하려고. 거꾸로 명의신탁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꾸로요. 고위 관료일수록 명의신탁은 다 합니다. 다 하죠?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대기업 다 합니다. 그죠? 안 하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다 하죠. 일반인도요? 일반인도 거의 다 합니다. 하지요? 집이 있으면, 집이 하나, 두 개 있으면 두 개가 되는 순간 해요. 그죠?
다운 계약서가 우리 거의 관습이 된 것처럼 명의신탁도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전두환 씨가 누구 앞으로요? 처남 앞으로 땅 명의를 옮겨놓는 겁니다. 그죠? 땅을 처남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놓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전두환 씨 거예요? 처남 거예요? 네? 처남 거다, 전두환 씨 거다. 이분을 뭐라고 그래요? 명의 신탁자. 처남은 뭐라고 그래요? 소유권 등기하고 있는 사람을 명의 수탁자. 누구 땅이에요? 신탁자 거예요? 수탁자 거예요? 네? 등기부상으로는 누구 거예요? 그죠? 그럼 국가는 누구한테 세금을 때려요? 처남에게. 그러면 국가가 보면 누구 거예요? 수탁자 거예요. 누가 볼 때요? 국가가. 즉 제3자가 볼 때. 누가 볼 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명의 수탁자 거예요. 왜요? 등기가 돼 있잖아요. 둘이 있을 때는요. 둘이 있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전두환이 거죠. 신탁자 거예요. 그래서 소유 관계가 나눠져요. 나눠져요. 뭐라고요? 대내 관계. 대내적으로는 누구 거예요? 신탁자. 대내, 내부죠, 내부. 대외적으로는요? 대외. 외부적? 외부적으로는요? 대외. 수탁자 거예요, 수탁자. 분리가 되는 거 이게요. 세금은 누가 내요? 수탁자가 내요. 세금 여기서 내고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노원에서 강의를 했어요. 저도 다른 쪽에서, 다른 쪽 학원에. 그때 수험생이 여기 제가 강의할 때 오셨어요. 60이 넘으신 할아버님이. 보세요. 친구가, 자기 너무 친한 친구가 이분한테요. 명의신탁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명의신탁을 해준 거예요. 누가 부탁을 했어요? 친구가 이분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명의신탁을 해달라고. 왜 해줘요, 이분이? 친구니까 해줘요? 이득이 있어야지, 뭔가. 비즈니스인데. 떡고물이 있어야죠? 떡고물 뭐? 돈. 무슨 돈? 아, 이분이 한 달에 60만 원씩 준다고 그랬어요. 60만 원씩. 빌려줘요? 아니요. 그냥 60만 원 준다니까. 뭐 해주면? 명의를 일로 해주면. 괜찮아요? 제한이요? 한 달 얼마가? 그냥 꽁돈이 생기는 거지. 그죠? 진짜 그랬더니 진짜 60만 원씩 내가 매달 넣어줄게. 내가 하면 뭐, 내가 할 건 뭔데? 그냥 명의만 가지고 있어. 명의만 가지고 있으라니까. 이거 세금 내고 이러는 거는.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오케이요? 네. 속으로 딱 누워있는데, 저녁에 누워있는데 이분이요? 뿌듯한 거예요. 왜요? 매달 60만 원이 꽁돈이 생겨. 그죠? 그 친구는 잘 두고 봐야 돼. 그죠? 예. 그랬더니 5년 정도 지나서 부동산을 팔게 됐어요. 처분하겠대요. 이분이 뭐 하겠대요? 부동산을? 처분하겠대요. 그럼 이분한테 오죠? 뭐 하자고요? 처분하자고. 그래서 이거를 처분하게 됐어요. 매각합니다. 매각하죠? 저거 누가 사는 거예요? 제3자가. 여기 병이라는 분이 저 건물을 사겠대요. 건물이에요, 건물. 노원에 있는 거예요. 7층짜리. 40억 정도 되는 거를. 팔죠? 돈 나오죠? 돈은 누가 받아요? 이분이 계약하죠. 이분이 매매 계약으로 사죠. 이때 이분은 둘이 명의신탁한 거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같이 온 거예요. 이거 두 분이 같이 온 거예요. 왜 같이 왔어요? 이분이 저 신탁자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분한테? 저 건물은요 명의만 여기고요. 실권리자는 저요. 제가 명의신탁자예요. 이분은 뭐만 가지고 있고요? 등기 명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돈을 누구한테 주세요?
나한테 주세요라고 이분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맞아요 그랬더니 이분한테 맞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요? 맞아요. 저 사람 거고 명의만 제 거예요. 오케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둘이 명의 신탁된 걸 몰랐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어떻게 한 거야 이거를? 매입을 한 거예요. 매입을. 모르고요 알고요? 알고 매입을 했죠.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럼 이분 소유권 가져요? 못 가져요? 몰랐나요? 알았나요? 명의 신탁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죠? 그럼 선의요? 악이요? 몰랐을 때는요? 모르고 샀다 이거죠. 모르고 사도 유효. 알고 사도 다 유효입니다. 이건. 따라서 이분이 모른 게 아니라 뭐하고 샀어요? 알고 샀어도 유효입니다. 이거. 그게 병거예요. 돈은 누구한테 결제했어요? 가백에. 아 이거 이분 거 맞아요? 그래 돈을 줬죠. 그죠? 줬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얘기를 했죠. 계산 끝나면서 자 나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냐. 뭔 돈? 세금을 네가 안 내가지고 네가 세금을 준다고 해놓고 안 줘가지고 내가 세금이 엄청 밀려 있어. 몇 년간요? 5년간. 이게 40억짜리 건물이에요. 세금 밀려 있죠? 그리고 그걸로 끝이죠? 건강보험이. 40억짜리니까 건강보험이 셀이 나왔어요. 그죠? 이분이 신용불량이 됐어요. 신용불량이 됐어요. 그래, 그거를 지금 결제하자 그랬더니 이분이요. 야, 내일 내가 돈 탁 싹 정리해가지고 그거 원금하고 딱 정리해가지고 내가 이자까지 계산해가지고 줄게. 그리고 내일 1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죠? 그리고 연락 끊었어요. 예, 그래 이분이 그냥 뺏긴 거예요. 아무것도 못 받고. 그래 신용불량이 됐어요. 질문 들어갑니다. 이분이 저분한테 돈을 받으려면 뭐를 입증해야 돼요? 명의신탁이 있었다라는 거를 세무서에다가 고발을 해야 돼요. 누가 고발해야 돼요? 수탁자가 고발을 해야 돼요. 고발. 뭐라고요? 나하고 쟤하고 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우리가 사우나에서 만나서 밥을 먹다가 12시에 노원역에서 뭔 일을 했다고요? 명의신탁을 하자라고 합의가 되었고 그 합의대로 뭐가 됐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다. 그래서 둘이 이걸 했다는 거죠.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 명의신탁을 하려면. 중요합니다. 이거 써야 돼요. 첫째, 명의신탁을 하자. 뭐 하자? 명의신탁을 하기로 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정을 한다. 약정. 이 명의를 땅이나 건물의 명의를 누가 앞으로? 네 명의로 하자. 약정하죠? 그 다음에 약정만 해요? 소유권 이전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물권 변동이라고 그래요. 무슨 변동?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을 한다는 말은 건물 소유권을 일로 이전하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걸 했다는 거를 세무서에다 누가 이걸 밝혀야 돼요? 수탁자가 밝혀야 돼요. 했지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 이분이 저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따라서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거는 고발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고발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이걸 밝혀낼 수 있어요. 입증을 못 해가지고 이분이 다 덤탱이 썼어요. 세금을. 신용불량이 되셨어요. 따님이 막 울고 그러시더라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자료가 있냐고 자료가. 그래서 이면계약서 써야 돼. 이면계약서를. 뭐 할 때요? 명의신탁할 때 이면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각서. 본권 부동산은 실제 소유자는 갑이고 등기 명의만 누구로? 을로 이전하기로 합의한다. 이걸 서로 확인합니다. 갑 누구누구, 을 누구누구. 각서를 쓰는 거지. 그걸 갖다가 공증을 받는 거죠. 그죠? 그게 이면각서. 이면각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 한 게요. 시험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왜? 이거 하다가 잘못하면 뺏기거든요. 뭐 받는 거? 각서를 받는다. 서로 각서를.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된다. 해결이.
제 아는 공법 선생님은요. 이분 매영이 세무서 직원이세요. 고위 공무원이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얘기했어요. 매영이 세무서 고위 공무원이에요. 아파트가 4개가 되는데 자기 명의로는요. 한 개도 없어. 처남 명의, 장모 명의, 동생 명의 다 돼 있어. 그죠? 하나도 없어 이분은. 그래야 검소하고 그죠? 예, 공명정대한 공무원이거든요. 그죠? 그래야 승승장구하죠. 예. 이 선생님 앞으로 돼 있어 아파트가 2개나. 이분이 야 이거 사업을 해야 되겠다 나이는 먹고 그래서 처분하려고 그랬더니요 저분이 뭐라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라고 그랬더니요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저기서 안 된다는 거지. 이걸 등기를 일로 가져가게 되면 여지껏 내가 얼마나 공명정대한 공무원이었는데 탄로나죠? 그러니까 이걸 안 가져가는 거지.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와이프한테 자기야 내가 그럼 이거 확 어떻게 한다 확 처분한다. 그래도 제3자가 어떻게 돼? 제3자가 몰랐어요 알아도 소유권을 뺏어가 이거를. 몰랐어요 알아도 야 내가 내 친구한테 팔아 처분한다. 돼 안 돼? 되는 거 이거 얘기하고 이 사정을 다 얘기하고 어떻게 해요? 그럼 얘가 몰라요? 사정을 알아요? 알아도 얘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해요 이거. 내가 한다 그랬더니요 처가 자기 그거 하면 나하고 이혼이야. 우리 오빠 거를 도와주진 못할 망정. 야 내가 오빠를 도와줘야 되냐? 오빠가 나를 도와줘야 되지. 이게 명의시탁 얘기예요. 명의시탁 얘기. 2가지 해야 돼요. 명의시탁 하기로 뭐하고? 약정하고 물건을 일로 빼돌리는 거죠. 물건 변동한다는 거는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등기요? 차명으로 등기를 하는 거 이쪽으로요. 실권리자는 처남이에요, 매형이에요? 이쪽이죠. 이쪽이 실권리자입니다. 실권리자죠? 근데 등기는 누구로 돼 있어요? 일로 돼 있죠. 일로. 이게 명의신탁입니다. 그럼 이 차명 등기한 거, 차명으로 등기한 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 누가 실권리자인데? 전두환 씨가 실권리자죠? 명의만 일로 돼 있죠? 그럼 이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세상은 또 거꾸로 된 세상도 많아요. 그죠? 예.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요. 매형이 일로 처남한테 돌려놨죠? 거꾸로요. 안 주려고 그러는 처남이 있어. 달려고 그러면 뭐래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 못 줘, 내가 못 줘. 그죠? 못 줘 그러죠? 그럼 이쪽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쪽에 실권리자가? 입증해야 돼요. 그 땅을 내가 너한테 뭐 한 거라고? 명의시탁 했다라는 거. 그죠? 이걸 입증 자료가 있어야 돼. 똑같아요. 사위가 장모한테 명의시탁 해놓죠? 똑같아요. 여기서 못 준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차명이니까 무효입니다. 무효. 약정한 것도 무효. 약정도 무효. 차명 등기도 무효. 그럼 누가 실권리자예요? 예, 여기가. 사위가 실권리자, 장모는 명의. 차명 등기한 사람이 차명 등기요. 이때 끝끝내 장모님이 못 준다고 그러면, 사위나 장모님이 못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저쪽에선? 뭐를 해야 돼요? 고발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고발해야 돼요? 세무서에다가 내가 뭐 했다고요? 나랑 장모님이랑 뭐 했다고요? 했다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자뻑해야 돼요. 자뻑. 이거야 이거. 그래야 저걸 찾아올 수 있어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자뻑이에요. 자뻑. 그럼 처벌돼야 한다 이거. 둘 다 처벌돼요 이게. 벌금이 2억까지예요. 징역 3년이 하고. 엄청 센 처벌을 받아요. 누가 처벌받아요? 둘 다 처벌받아요. 둘 다. 둘 다 뭐를 받게 돼요? 처벌된다는 거예요. 둘 다. 왜? 실명법을 어겼잖아요. 거기다 과징금이 30%예요. 과징금 몇 프로? 30%의 과징금을 떼요. 10억이면 얼마를? 10억이면 하품을 떼가죠. 예. 10억이면 얼마를요? 3억을 떼가요. 3억을.
10억짜리 3억대 가요. 국가가. 뭐 하면? 잡버가면. 내가 명시타겠다고 잡버가죠? 처벌도 되고 뭐까지 해요? 과징금 30%대가. 10억이면 3억 뺏어가 국가가. 그럼 누가 배 아프겠어요? 여기가 배 아파요? 아, 여기는 배 아플 거 없어. 까짓 거, 그죠? 예, 여기가. 실권리자가 배 아파요. 왜요? 멀쩡한 게 얼마로 줄어요? 예, 30% 떼이거든요. 그래, 이분이 이거 찾아오려면 명시탁이라는 걸 잡벅을 해야 되죠? 잡벅에서 이게 뭐였다고요? 무효라는 걸 입증해서 얘가 소유권 뺏어오는 거예요, 이거. 얘가 소유권 찾아오는 거예요. 소유권을 뺏어온다. 이 등기가 실제라고요? 차명이라고요? 차명이고 내가 실권리자고 이건 차명이다, 이거. 이 등기는 무슨 등기다? 차명 등기다. 무슨 등기다? 차명이고 내가 실권리자라는 걸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잡벅을 해야죠. 그래야 뭐 할 수 있어?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냥요? 과징금 떼이고 30% 과징금 물고. 과징금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내고 뺏어오는 거, 이게 핵심이. 물어내고 찾아온다는 거, 이게 핵심이야, 이게. 출혈이 큰 거죠? 엄청난 출혈을 보는 거예요. 거기다 교도소 가야 돼요. 3년 이하 징역이에요. 누가 가요? 두 분 다 가요, 이거.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서 못 준다고 그러면 볼까요? 나 못 줘. 못 준다고 그러면 이분이 실권리자면 여러분이면 어떻게 할까요? 아,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맞지요? 예, 우리 타협하자. 버티지 말고 뭐 하자, 우리? 타협하자. 그죠? 30% 너한테 어떻게 할게? 줄게, 그냥. 30% 줄게. 나머지 등기 줘. 오케이요? 이걸 비즈니스라고 그러죠. 깜빵 안 가고, 그죠? 털리고 안 털리고? 안 털리고 소유권 찾아올 수? 대신에 줘야죠. 30% 주는 거죠. 왜 주는 거예요, 그게? 과징금. 아, 이게 숨어 있어, 이게 법을 보면 숨어 있어, 이게. 안 그러면 털려요, 안 털려요, 이만큼? 털려요. 30% 털리는 거죠? 털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감방까지 가고, 둘 다. 그죠? 안 털리는 방법은 뭐 하는 거다? 예, 합의해서 이거 주고 소유권 뺏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처남이나 이 의리의 수탁자가 가지고 있어요. 이걸 처분해버리면. 처분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요? 제3자에게 넘어가고 얘 뺏겨요. 얘 못 찾아와요. 됐죠? 자, 이걸 공부하는 게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자, 이 논의는 본강의 들어가가지고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명시탁은 내용 많습니다. 그거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해서 기초 입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뿌리하고요. 민법의 전체적인 뿌리를 다 보셨고요. 그 다음에 틀을 보셨어요. 틀. 이거 책에도 계속 그리면서 오셨죠? 이 책에도. 요거를 한 번 더 정리하세요. 쉬는 시간에. 집에 가셔가지고 이 책에도를. 요거 잘 세우시면 돼요. 저 뿌리하고 책에도 요거. 요거를 잘 세워 놓으신 바탕 위에 1월 달부터 기본 강의를 거기다가 올릴 거예요. 거기다 쌓아 올려나갈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자, 그 뿌리가 되는 작업을 저희가 11월하고 12월 두 달에 걸쳐서 했어요. 아주 소중한 작업이에요. 이게 뿌리를 잘 내려야, 체계를 잘 잡아야 민법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계약법은 몇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계약법이 어떻게 해요? 총론하고 강론으로. 강론은 뭐뭐로? 임대차. 그죠? 예. 매매에서 중요한 거는 계약금하고 담보 책임. 계약금하고 뭐하고? 이게 목차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임대차에서는 뭐가 중요하고요? 빅3가. 이렇게 이 목차를 가지고 판을 짜는 거죠. 판을 짜는 게 정말 중요한 작업이고 그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에요. 이 작업이 1월 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잘 되시면 1월 달에 3월 달에 여기다가 살 채워 넣는 거는 쉽고 간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한 번 더, 예, 연말에 지금 다음 주 쉬거든요. 그죠? 쫙 쉬죠? 요거 한 번만 더 돌려주세요. 한 번만 더 쫙 돌려주시면
1월 달에 공부할 때 훨씬 부드럽고 잘 잡힐 거라고 믿습니다. 1월 달에 다시 새로운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